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전설과 역사가 뒤섞인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창호지를 스치는 바람,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작은 숨결 하나까지 모두가 이야기가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어둠이 내린 한밤중 하늘에는 붉은 달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군사들은 속삭이며 술렁입니다. 그리고 낡은 칼을 손에 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운명은 과연 그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지금부터 붉은 달 아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밤 한양의 하늘은 마치 불타는 붉은 장막에 뒤덮인 듯 했습니다. 은빛이어야 할 달은 피가 가득 찬 항아리처럼 붉고 무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흘러내린 붉은 빛은 파도를 따라 번져나가며 마치 강 전체가 피로 물든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달빛은 산산이 부서져 강 위에서 작은 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조차 멎은 듯 마을 전체가 정막에 잠겼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바람이 스며들어 낡은 창호지를 달그락 흔들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은 손끝으로 떨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멀리서 신음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서걱이며 잎사귀들이 부딪혔고 그 속삭임은 귀신이 귓가에서 비밀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귀를 막고 울음을 삼켰고 젊은 청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 하나, 나뭇가지 흔들림 하나까지 크게 들리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집안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번 붉은 달이 떴을 때도 큰 병이 돌았잖아. 맞아. 그 해에는 굶주린 자들이 길거리에 쓰러졌었지. 한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오는 게 아닐까? 군사들이 며칠째 성문을 드나들고 있던데. 그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은 더욱 붉게 타올라 그들의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무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가르더니 마을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까마귀 울음은 길게 메아리치며 마치 장례곡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집마다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얽히며 더욱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어머니는 서둘러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달빛은 가차없이 아이의 눈망울에 붉은 빛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그저 오래된 징조를 떠올리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마른 기침을 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달은 늘 화를 불러왔지. 역병, 전쟁, 굶주림. 그중 하나라도 피해간 적이 없었다네. 그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했고 누군가는 문을 닫아 걸며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밤 핏빛 달빛은 마을을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온 마을을 적시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며 울먹였고 어른들은 그 두려움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숨길수록 더 짙게 번져나갔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흙냄새인지 피냄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붉은 달이 떴을 땐 역병이 돌았지. 하루아침에 마을 절반이 쓰러졌었다네.
그녀의 말에 젊은 남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르신. 애들이 듣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두 장정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북문에서 본 거 들었나? 군인들이 썰자루를 계속 옮기더라. 나도 봤다. 그 양이 보통이 아니던데 무슨 전쟁 준비라도 하는 걸까? 그들의 대화는 금세 퍼져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쥐고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개들이 연달아 짖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 떼는 하늘을 돌며 괴상한 울음을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들이 뒤엉켜 마을은 더욱 무겁고 불길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어. 남한산 기슭, 고즈넉한 절, 현운사. 석등의 불빛이 일렁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늙은 승려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깊어 절 전체가 함께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바람은 문살 사이로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젊은 중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저 붉은 달이 정말 재앙의 징조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빛이 흔들리고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늙은 승려는 천천히 눈을 뜨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피의 달이 남한산을 비추면 조정은 흔들리리라. 그때 나라를 지키리는 왕도 대신도 아닌 오직 한 평범한 백성뿐이다. 법당 안에 있던 다른 승려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불경을 빠르게 읊조겼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요동치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예언의 무례가 절 전체를 밑줄누르는 듯했습니다. 그 예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당사를 접었고 집집마다 쌀을 숨겼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붉은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깊은 산골짜기, 초라한 초가집, 마당에는 잘라낸 장작더미가 높게 쌓여 있었고 송진 냄새가 공기 속에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무꾼 임경수는 불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자리 잡아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씨는 톡톡 소리를 내며 타오났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달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가운데 낡은 검 한 자루가 떠올랐습니다. 자루에는 충의 두 글자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경수는 숨을 몰아쉬며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 앞 느티나무 아래 꿈속 그대로 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검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손끝에서 팔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붉은 달빛은 검날을 타고 번쩍이며 오래 잠들어 있던 혼이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 칼을 들이지 마라. 칼은 피를 부른다. 경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하늘이 제 손에 이 검을 쥐어주셨는데
제가 어찌 뗄나무만 자를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도성 한양에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붉은 달은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었고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난다. 며칠이 지나자 도성 한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조차 평소의 활기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한숨과 숨죽인 속삭임만이 골목마다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시장의 낡은 천막이 펄럭하고 울렸고 그 소리마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조차 정적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상인이 장터 한쪽에 모여 은밀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들었나? 북문 근처에서 군사들이 곡식을 계속 옮기고 있다더군. 다른 상인은 눈치를 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봤다. 그런데 그 양이 보통이 아니었네. 마치 전쟁이라도 준비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귀는 쫑긋 열려 있었습니다. 대화가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장터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허둥지둥 주웠고 그 작은 짤랑 소리조차 지나치게 크게 울렸습니다. 그 옆에서는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붉은 달이 뜨자 역병이 돌았지. 하루아침에 마을 절반이 쓰러졌다. 손녀는 겁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노파는 급히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한다. 달이 듣고 있단다. 주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입을 막고 품에 안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고 멀리서 까마귀 떼가 날아오르며 괴상한 울음을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들이 얽히자 시장은 더 깊은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은 달빛은 여전히 그들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고 등잔불조차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정적은 다시 길게 이어졌습니다. 궁궐안 차가운 달빛이 기와지붕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대신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결에 일렁이며 긴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병사의 갑옷 부딪히는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왕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정녕 반역을 꾀하는 자가 있는가? 이 붉은 달빛 속에서 들리는 소문이 모두 거짓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궁궐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물려 퍼졌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만 살피며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목에 걸린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끝을 떨며 부채를 꼭 쥐었습니다. 마침내 한 대신이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전하, 피에 달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틈을 타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대청마루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며 사각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조차 모두를 떨리게 했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는가? 왕이냐, 대신이냐, 아니면 저 산골짜기에 이름 모를 백성이냐? 그의 말에 모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대신들은 눈을 피하며 머리를 숙였고 긴장된 숨소리만이 궁궐 안을 채웠습니다. 산골짜기의 초가집. 어둠 속에서 장작불이 희미하게 타올랐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숲에서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 가끔 들려왔습니다. 임경수는 마당에 서서 붉은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검이 쥐어져 있었고 달빛은 검날 위에서 번쩍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든 듯 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경수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었고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이 검을 맡겼으니 나에게도 사명이 있겠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 속에서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의 머리칼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 검을 버려라. 피를 부르는 칼은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등잔불 아래서 그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경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작불이 톡톡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달이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 한쪽에서 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멀리서 까마귀가 한번 울었고 그 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오직 장작불과 심장 소리만 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며칠 뒤 한양거리는 점점 더 음산해졌습니다. 낮에도 문을 닫은 집이 늘어났고 골목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개들의 불안한 짖음뿐이었습니다. 군사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울려 퍼졌고 마치 땅이 함께 떨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곧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적이 흐르며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까마귀 떼가 성벽 위를 돌며 괴상한 울음을 내질렀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발 안에 실려 골목마다 메아리쳤고 아이들은 이불소리서 몸을 떨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모여 앉은 어른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곡식을 항아리에 담추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고 불빛은 점점 약해져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성 안의 병사들조차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두 병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반란이 일어나는 걸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달빛을 보면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지. 그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젖어 있었고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바람이 불어 등잔불을 꺼트렸습니다. 어둠이 몰려오자 사람들은 더욱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비명을 내질렀고 다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붉은 달빛은 하늘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고 그들의 불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치 달 자체가 다가올 화를 미리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다. 그 순간 개가 낮게 으르렁거렸고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숨조차 막히는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다가올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문 밖은 여전히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숯냄새와 타다 남은 나무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성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돌바닥에는 깨진 무기와 부러진 창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었고 어머니들은 그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달빛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두려움과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임경수는 무너진 성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검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멀리 불타는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그의 주위를 둘러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감사와 존경이 어렸습니다. 어느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끝장이었을 게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수에게 쏠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쓰러진 이들을 하나둘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울다가도 어른들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이를 악몰고 고통을 참았지만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연대감이 빛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장인과 농부들조차 서로의 어깨를 붙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젊은이가 경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경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검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내 손에 맡긴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단다. 밤하늘의 붉은 달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빛은 은빛으로 바뀌어 마치 긴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마귀 떼는 멀리 날아갔고 개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시 숨을 쉬는 듯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등잔불은 흔들리며 하나둘 다시 켜졌습니다. 어두웠던 골목마다 따뜻한 불빛이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노인들은 눈을 감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 속에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임경수는 고개를 들어 은빛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긴장과 슬픔이 풀린 듯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은 서서히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드디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새들의 지저김이 숲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웠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와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노인들은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구나. 임경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검은 이미 그의 곁에 놓여 있었고 그는 빈손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정 나라를 지키는 힘은 왕의 권세도 검의 날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백성들의 용기와 서로를 믿는 마음이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새벽 바람은 맑고 부드럽게 불었고 긴 악몽 같은 밤은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밤새 불길에 휩싸였던 성문은 이제 검게 그을려 무너져 있었습니다. 돌길 위에는 깨진 칼과 부러진 창대가 흩어져 있었고 곳곳에 떨어진 투구와 갑옷은 싸움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직도 골목마다 가득 차 있었고 타다 남은 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삼켰고 어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은 채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떼가 날아오르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달빛은 이미 옅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기는 불안과 여운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임경수는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낡은 검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리 피곤하고 무거웠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존경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 끝장이었을 게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수에게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경수의 손에서 검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쓰러진 이들을 부축하며 곳곳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치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매달려 떨었습니다. 노인들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불빛이 어른거리는 골목마다 울음과 안도의 한숨이 섞여 흘렀습니다. 한 젊은이가 경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내 손에 맡긴 것일 뿐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단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붉은 달빛은 점점 사라지고 은빛 달이 옅게 빛나다가 이내 동쪽 하늘로 떠오르는 햇살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새벽 바람은 차갑지만 맑았고
지붕 위에는 첫 햇살이 금빛으로 번져갔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와 손을 뻗어 햇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들은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노인들은 길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구나. 임경수는 빈손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에 검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왕의 권세도 검의 날도 아니다. 바로 우리 백성들의 용기와 서로를 믿는 마음이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긴 악몽 같던 밤은 그렇게 끝이 나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햇빛은 마을을 감싸며 다시는 잊을 수 없는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침내 긴 밤은 끝나고 붉은 달빛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권세가 아닌 백성의 용기와 연대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밤에도 다시 라디오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초대합니다. 옛 전설일 수도, 잊혀진 민담일 수도, 혹은 새로운 상상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